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 급등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2020년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2.68% 급등하면서 31,5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오늘 전장 대비 80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2020년 5월 18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3%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장 대비 3.34% 급등한 11,607.62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급등하면서 한 주간으로도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4주 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S&P 500 지수는 대략 6.5%가량 올랐고요. 나스닥은 무려 7.5%가량 올랐습니다. 다우 역시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 주에 이 3대 지수가 모두 4%에서 5%가량 하락하면서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급격한 하락세를 다소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주가 반등 그리고 이번 주의 주가 반등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낙폭이 너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반발 매수가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테크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내려갔던 고성장 빅테크 종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가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이 예비치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상 6월 FOMC의 75bp 금리 인상을 야기시킨 그런 중요한 경제 지표였는데요. 이제 예비치를 넘어서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6월 확정치가 50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상 최저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비치에서 이 안 좋은 지표의 영향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6월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인 경우 예비치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전망치인 50.2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비치에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만으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같이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이제 미시간대 집계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1%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두 개 다 이제 예비치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6월 예비치에서는 5년 기대 인플레가 3.3%가 나왔고요. 12개월 기대 인플레가 5.4%가 나왔는데 이제 0.1에서 0.2포인트가 2%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을 예비치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연준을 결정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도록 움직인 것이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지수였는데요. 5년 기대 인플레 지수가 이제 3%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예비치가 3.3%로 크게 뛰게 되면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서 75bp 금리 인상을 이제 밀어붙인 배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확정치에서는 조금 낮아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계속 발표가 되었었던 부동산 지표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 상무부가 5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5월에 신규로 판매된 주택이 이제 전월 대비 10.7% 증가한 연율 69만 6천 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세가 5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인 건데요. 그동안 이제 주택 시장이 금리 상승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의외로 이런 흐름과는 반대되는 좀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투심을 개선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연준 의원
발언도 나왔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으로 불리는 위원인데요. 지금 50bp 금리 인상이라든지 75bp 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거론한 인물입니다. 예전에 봤을 때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견해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블러드 총재가 말했던 대로 연준이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블러드 총재의 전망대로 약간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는 이날 스위스 UBS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다면 미국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프론로딩해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빨리 완화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빠른 금리 인상이 왜 중요한지 본인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얘기입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렇게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하다 보면 인플레가 또 빨리 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비교적 빨리 중단이 되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직대로만 흘러갈 수 있다면 이제 정말 좋은 금융시장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 3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는 이제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 멘트입니다. 네, 울프 리서치 전문가인데요. 지난 3일간의 증시 반등 흐름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시가 워낙 과매도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는 흐름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런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런 단기간으로 랠리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약세장 전망을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지금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2분기 기업 실적 우려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조금 반등을 의미 있게 했다, 이렇게 추세를 전환을 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한다의 선임 애널리스트 또한 이런 견해를 전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태생적으로 학습된 헐값 매수, 즉 저점 매수의 결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간 증시가 너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숏 포지션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 무거웠다라는 얘기죠. 그 숏 포지션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에 반대로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숏 스퀴즈가 펼쳐져서 이런 약세장의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역시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금리 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중단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이버 샌 오늘 이제 월가 IB 중에 파이퍼 샌들러가 이런 평가를 냈는데요.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지난 3일간 이어진 주식시장의 낙관 심리가 다소 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분석가들이 이날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장에 싹트고 있는 기대감, 즉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중단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면 연준이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중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할 수도 있지만요. 동시에 경기 침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실적 둔화가 증시를 다시 짓누르게 되고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경감된 것을 그대로 상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나온 주요 뉴스 중에 이제 장 마치고 나온 이슈이긴 한데요.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를 간신히 피할 것이다라는 보고 자료를 냈습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기존 전망치였던 3.7% 대비 큰 폭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는 간신히 피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제금융 시장 흐름 대체로 살펴보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세를 재개를 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이제 하루 걸러 하루 다른 재료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긴축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다시 3.13%, 138%로 올랐고요. 네, 글로벌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 오늘 104선으로 소폭 후퇴를 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하락했지만 미 달러화의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어긋나는 혼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금 가격은 이제 오늘 하루만 보면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금 가격 역시 이번 주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긴축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제 긴축 우려가 계속되면 금 가격에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통상 이제 긴축이 진행되면 채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에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금 가격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구리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구리가 이제 사실 경기 침체 이런 거에 척도로 불리는 이런 원자재인데요. 닥터쿠퍼로 불리는 일명 닥터쿠퍼로 불리는 경기 척도 지표 구리 가격이 최근 이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7월물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3.74달러대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구리 가격이 2주 동안 1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주라든지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두 3%가 넘는 섹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를 포함한 이제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서 시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표현을 했는데요. 시티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탑픽으로 최선호 종목으로 꼽으면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에 셀오프가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3% 이상 올랐고요. 애플도 오늘 2.5% 가까이 오르면서 140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구글 오늘 5% 이상 올랐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4%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메타 플랫폼스와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종목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FTSE 러셀이 24일부로 주가 지수를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와 넷플릭스와 페이팔 등을 기존의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조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플랫폼스는 7%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2020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내면서 이번 주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번 주에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다수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이것을 이제 약세장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랠리로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도 이런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뉴욕 이후 라이브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